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발표된 5월 중국 경제지표 분석하고요. 여파 전망 좀 보겠습니다. 먼저 소매 판매, 소비죠. 5월 중국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4월 달에 5.1% 증가보다 크게 올라간 거죠.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노동절 연휴 효과, 그리고 정부의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소비재 보조금, 그리고 대형 전자상거래의 쇼핑 이벤트, 이런 것들이 소비 회복을 이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전제품이 53%, 통신기기가 33%, 사무용품이 30.5%, 가구가 25.6%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생산으로 보면은요, 5월 산업생산은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4월 달에 6.1%, 3월 달에 7.7%에 비해 둔화된 수치죠.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6.2% 증가했고요. 첨단 제조업은 특히 8.6% 증가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은 31.7%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때문에 해외 주문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는 크게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부분을 보면은요, 1월부터 5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7% 감소했고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고정자산 투자는 7.7% 증가, 민간 투자도 5.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고정자산 투자 역시 시장 예상치, 전망치는 4%였거든요. 그거를 밑돌았죠. 3.7%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고정자산 투자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표를 보면은요, 5월 무역액을 보면 위안화 기준 2.7% 증가했고요. 수출은 6.8% 늘었습니다만 수입이 또 2.1%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작년 대비 0.1%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합니다. 자, 그러면 보셨듯이 산업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무역, 그리고 CPI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매 판매, 소비 지수만 높은 이유는 뭐냐? 어찌됐든 간에 중국 경제는 긍정적 신호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의 보조금 정책, 연휴 효과, 온라인 쇼핑 이벤트 이런 일회성 요인도 좀 있었지만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내수 회복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생산과 투자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미국 관세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압력 등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중국은 내수 진작 정책을 추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제조업 구조 조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파는 소비 회복이 수출 부진, 투자 둔화를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압력을 조금은 덜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산업생산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 고용이나 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그나마 살아난 소비 회복도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내수 회복이 우리나라 같은 주요 교역국의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숙제, 미중 무역 갈등, 부동산 부진, 이게 이어지면 불확실성도 지속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협의를 통해서 양국이 관세에 관해서 협상, 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20일 만에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결국은 파투나면서 지금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전망, 여파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